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제 요 책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온 제가 안톤 체호프의 이제 단편집입니다. 여기 이제 작품 중에서 이제 목에 매달린 안나라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전 반을 했던 작품인데, 결론 이제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 없는 결혼의 불행함,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에 달린 안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목에 달린 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급 이제 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딸 18살짜리 여인을 가난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다시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위 관리가 훈장을 차고 다니는데, 훈장, 목에 달린 훈장이 이제 성 안나, 이제 그리스도 정교랬죠. 여기가 이제 카톨릭과 좀 비슷한데, 성 안나 훈장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 동교롭게도 이 결혼한 이 18살의 여자가 이름이 안나요, 안나.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18살의 여자를 훈장처럼 메고 다닌다. 그래서 뭘 암시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50살 넘은 남자가 돈 주고 사다시피 해서 18살의 여자를 자랑하듯이 데리고 다닌다. 벌써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한 어떤 불행한 어떤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18살의 이 소녀는 왜 결혼을 했는가? 말 그대로 집이 가난해서 이제 자기가 이 나이는 너무 많지만 매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묘사에는 이제 둥글고 뭐하고 수염 잔뜩 나 있고 남성적인 매력은 사실상 없는 남자예요. 돈이 많은 귀족일 뿐입니다. 이 남자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가난한 집안을 이제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간 겁니다. 뜻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착한 여자죠. 어떻게 보면 뜻은 참 좋고 착한 여자였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만족감도 없고, 이 남자의 어떤 매력적인 것도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남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자도 아니에요. 이 남자 결국에는 바란 건 뭐였는지가 뒤에 내용에 보면 더 충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어린 여자가 자선 바자의 파티에 이제 이 50 넘은 이제 남편과 같이 이제 파티장에 갔을 때, 마침내는 거기서는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상 매춘 행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선 바자의 파티이긴 하지만 이 무도회라는 것 특징이 어떻습니까? 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죠. 이 가장 젊고 또 이 안나라는 여자가 아름다웠는데, 이런저런 귀족들과 얽히면서 결국에는 바람을 피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또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50이 넘은 이 남편은 18살의 안나라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방관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자신은 더 진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살의 여자를 사랑 없는 결혼에서 마치 계약 같은 거죠. 일종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결혼이 아니라 계약 관계처럼 불러다가 이 남자는 단순히 그냥 이 여자를 농락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암암리에 그냥 매춘도 허용을 해서 귀족들의 어떤 호의를 얻어서 자신은 진급을 하려고 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안나라는 여자가 가난한 집안을 봉양하기 위해서 온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요즘 특히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조건에 맞는 결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결혼을 해야 뒤에 나중에 트러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결혼은 사실은 이미 여기 이제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럽의 수많은 소설들을 보면 귀족들이 결혼하는 게 그런 결혼이에요. 사실상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집안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소설 작품을 또 떠나서 제가 추가로 여기 이제 책이 또 있죠, 이렇게. 이거 코코 샤넬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귀족이랑 또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아예 싫어하죠.
결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귀족이랑 결혼하겠다라는 게 뭐 조건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보다 조건을 택했을 때 이 소설도 뭐 말하는 바가 그렇고, 이 체호프의 또 작품의 특징이 뭐 그런 뭐 불륜이나 바람 어떤 자극적인 내용을 써가지고 뭐 뭔가 이렇게 그 인기를 해서 이제 책을 많이 팔려고 이렇게 쓴 거지, 그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대단히 일으키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체호프란 사람이. 뭐 이제 3대 단편 소설가죠. 그러니까 이제 불륜 자체가 좋다, 뭐 아니면 뭐 자극적이고 재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불륜에 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썼는데, 왜 불륜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묻는 그런 소설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상류사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당시의 유럽의 어떤 귀족들도 하나같이 다 정략 결혼을 했을 때, 물론 그게 또 신기하게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맞아가지고 잘 살게 된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다수는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무도회나 이런 데 갔다가 여지없이 불륜에 빠지고, 서로 심지어는 불륜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이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괴상한 형태의 부부 형태를 많이 취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어떤 게, 어떻게 보면 귀족들 그걸 좀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스펙을 쌓고 그 스펙끼리 맞는 사람끼리 나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취하는 형태가. 근데 그거는 옛날 귀족사에서 했던 거고요. 결국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 페미니즘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여성의 주체적인 사랑을 하게 돼서 사랑을 서로 선택하는 그 결혼을 하겠다라는 게 귀족사를 벗어나서 그게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된 게 요즘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런 형태의 결혼을 했을 때 결론이 뭐냐? 사무실 분위기, 그리고 사랑을 서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노터치. 그리고 서로 이합 집산처럼 이득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어떤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형태, 보여주는 쇼윈도 부부 형태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불륜에 빠질 형태, 그 상황, 그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더라. 이 소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겁니다. 어떤 자신이 자아 개발을 해서 자신을 개발을 시켜서 어떤 좋은 조건에 가는 것 자체는 뭐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혼인 관계까지도 뭔가를 더 좋은 걸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사랑을 배제하고, 사랑보다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조건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말하는 그 귀족 간의 귀족들이 하는 결혼 형태라든가, 샤넬도 뭐 귀족이랑 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귀족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명예, 평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샤넬이라는 여인은 이제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그런 여자죠. 그리고 굉장히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을 받았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초창기 때 귀족이란 조건에 목을 맸던 어떤 그 문제가 좀 있었고, 상승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이 했던 어떤 취한 형태는 뭐였냐? 샤넬이 그렇게 죽어라 살아간다면서 다가가더라도 자신들의 보여진 어떤 평판을 샤넬보다 앞서서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아서 카펠도 귀족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입장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또 귀족들도, 샤넬이 만났던 다른 귀족들도 그놈의 보여지는 조건과 명예 때문에 샤넬을 사랑하면서도 샤넬을 선택하지 않더라. 뭐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불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작용해서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귀족이고 가진 게 많고 조건이 많을수록 그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쟁취하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내 인생을 걸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소라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이 조건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희생시키는 관계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더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냥 집안 가문 전체에서는 평판을 계속 올려서 재산을 늘린다든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걸 형태로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형태를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희생시키더라. 이 소설에서도 50 넘은 귀족이 심지어는 18살짜리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매춘에 빠지게끔 만드는 걸 기뻐하더라. 그리고 목에 달고 있는 안나 훈장처럼 그 아내를 그냥 자신이 달고 있는 배지 훈장처럼 여기더라. 출세의 도구로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이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는 지혜롭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 그게 귀족이고 상류사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혼과 사랑의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더라. 그걸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일반 평민 중에 차라리 좀 없는 중에 너무 또 없어도 너무 힘들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좀 없는 중에라도 일반 평민 중에 그래도 그냥 너면 내가 만족을 하겠다. 서로 그냥 그렇게 만족을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냥 좀 없는 중에라도 같이 일을 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더 행복한 경우가 더 많더라. 소설이나 실화에서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라.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고스펙이니 뭐니 하면서 스펙이 다 차지가 다 되면 마치 결혼 생활도 잘 될 것 같고 잘 결혼할 것 같고 다 만사형통처럼 이렇게 될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방송들이 너무 많더라. 너무 얄팍하더라. 자극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다 되면 마치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패션업까지 하면서 사람의 외모와 가치 꾸미는 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샤넬조차도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을 원하더라. 그게 인간의 본능이더라. 사랑이 없는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 샤넬조차도 그렇게 패션업의 최고면서 어떻게 꾸미면 최고인지도 아는 사람이고 귀족 문화까지도 빠삭하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아는 사람조차도 그러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난 얻지 못했다 하면서 나중에 인생은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의 그 사랑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제가 봤을 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감정 덩어리.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이고 은은하면서도 이 감정이 좀 가라앉더라도 훌륭한 인품과 연결돼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처럼 이걸 지켜가려는 노력이 동반되면서 헌신하는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요즘의 분위기의 젊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사랑은 감정적인 걸로만 끝나고 사라지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더라. 근데 그게 없으면 막상 결혼해도 서로 이용하는 관계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이혼한다. 혹은 외도한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들이 다 말을 하고 있다. 제가 오늘은 좀 갑갑해서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건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면 그게 무슨 동물 짝짓기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너무 하도 가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진짜 사랑을 쟁취할 것도 아니면 뭐하러 공부는 한 겁니까? 상대가 물건으로 보는데 그 스펙이라는 것도 물건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인데 물건 성능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게 과연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뭐 여성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달랑 외모만 좋다 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달라붙는 남자가 좋습니까? 거꾸로 남자분도 어떻습니까? 나 돈 있다고 해가지고 또 돈 가지고만 거 좋아해가지고 오는 그 여자가 좋습니까? 그게 당연히 싫죠. 근데 왜 그런 우를 범하면서 가진 게 많아지면 과거와 옛날 귀족들이 했던 그 실패들 껍데기만 갖고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방황하면서 이게 뭘까? 방황하면서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두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의문 제기하는 거 러시아 귀족사의 어떤 그걸 계속 단면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보여지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아내랑 이혼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귀족들 사이에 평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다 다른 남녀를 만나고 있고 이게 정상일까? 계속 의문. 여기서도 귀족들 계속 바람 피는 거 나와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귀족의 어떤 그걸 집착하는 샤넬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정신적 흐름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고 있다. 뭐 이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목에 달리는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주제는 그냥 사회 현상 보고 자기 생각 떠들면서 막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튜버 말을 듣지 마세요. 아니면 혹은 자기가 상처를 막 받아가지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거 가지고 막 그거 마치 전부 있는 양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믿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인품을 가진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사람과 차라리 좀 부족하고 없더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서 성실히 사는 게 귀족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무료하고 권태하고 진짜가 아니니까 나중에 서로 보고 싶어. 여기 소설에 보면 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앞에 그냥 무도에서만 같이 있을 때마다 친목하고 화목하고 친한 척 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게 옳은 형태의 결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세뇌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